갓 태어난 상태의 자존감은 완벽하게 차 있거나 완벽하게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대단히 가변적인 상태라는 거지요. 자존감은 성장하면서 주변의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주는가에 따라 점차로 형성돼 갑니다. So when the child looks on the parent and looks at the way the parent deals with them, for example, if a mother is coming towards a child and she's always smiling and her affection shows in her face, then soon that child is going to see her as a mirror reflection of himself or herself. So they learn to define who they are by what they see in the mirror. This is how self-esteem begins. Secure attachment has a lot to do with self-esteem. 그때 부모의 고민도 함께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저지르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발달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부모 의도대로 아이를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강압적인 태도는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치명적입니다. 아이는 늘 틀리게 돼 있는 존재죠. 그걸 강압적으로 교정시키려 할 때 아이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한 가지는 무조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강압적인 태도 못지않게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존감을 살려준다거나 그것이 아이의 창의성을 길러준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거죠. 길을 살려준다는 생각에 과도한 칭찬을 해주는 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자아상을 키워주게 됩니다. 그러나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법은 뭘까요? 부모의 동의를 얻어 드디어 자존감이 가장 낮게 나온 아이 소연이를 공개합니다. 소연이의 자존감은 자아에 대한 개념이나 공감 능력, 리더십, 성취욕 등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다른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소연이의 자존감이 낮은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전문가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심리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연이의 내면을 분석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달라고 했을 때 얘기를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자신감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친구를 그리워하는데 아직은 지금 친구를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떤 여건에 의해서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 감정이 많이 억압되어 있고 억제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어? 소연이는요, 그냥 아기 때부터 순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엄마한테 보채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타고난 기질도 소연이의 자존감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기질 자체가 소극적인 것이죠. 친한 애들만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지 쉽게 이렇게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 변화를 많이 시켜주려고 했는데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기질이 그렇다 해도 혹 부모의 영향은 없었을까요? 야, 그쪽으로 방하면 좀 이상하잖아. 확실을 해야지. 저쪽으로 방하면 네 방은 꿈이 될까?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평소 소연이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저지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많이 지시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판단을 하시고 약간의 비난도 들어가고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앉혀놓고. 앉아봐. 엄마의 유년기 경험은 그대로 소연이에게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머리를 빗겨줄 정도로 소연이의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가뜩이나 소극적인 기질을 타고난 아이를 더 소극적으로 만든 거지요. 친구들이랑 놀 때는요, 많이 밖에 나가자 그러는데요. 친구들이 버스 타고 좀 어디 가자 그러는데요.
엄마가 그런 걸 안 해주니까. 혼자서 거기까지를 못 보내요. 불안해서.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영유아기를 거치며 자존감은 상당히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형성된 자존감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해보자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자존감이 시기마다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단 샘플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자존감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은 이미 영유아기 때 상당 부분 고착되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 끝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변한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소연이의 자존감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우선 엄마와의 애착 경험을 늘리라는 게 첫 번째 과제. 소연이의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하고 싶어 할 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이때는 이렇게 말고 이렇게. 그러나 엄마의 옛날 습관이 나오고 마네요. 엄마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소연이만의 장점을 적어주라는 것. 소극적인 기질의 아이에게는 애초부터 가장 필요했던 항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연이에게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지요. 과연 소연이의 자존감은 변할 수 있을까요? 4개월 후 소연이를 만났을 때 소연이는 한눈에 봐도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밖에 나와 노는 시간이 많았고 신체 활동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소연이의 자존감 트레이닝 기간은 4개월. 기질 자체가 소극적이었던 소연이로서는 스스로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넉 달 후 그토록 소극적이었던 소연이는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사소한 성공 경험이 쌓여가면서 남 앞에 나설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겨났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자존감에도 적용되었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다시 그려보게 했습니다. 전의 그림에 비해서 일단 상의 크기가 훨씬 커졌고요. 그리고 표정이 아주 대조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네요. 그 어깨의 어떤 선이라든가 어깨가 딱 몸에 붙어있는 운동성에서는 여전히 떨어지고 눈이 좀 생략되어 있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관계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조금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어떤 그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 그 단순할 것 같은 요소 하나가 한 아이의 거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명령자였던 거죠. 지금 당신의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명령자가 살고 있을까요?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